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또 이렇게 복잡한 그 엑셀 화면을 앞에 놓고 시작을 합니다. 저야 뭐 방금 그 딸내미가 보내준 손주들 동영상을 보고 좀 이렇게 그 충전이 됐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살짝 우리 손녀딸 웃음소리 한번 듣고 가실까요? 그치? 오빠도 이제 3살도 안 된 녀석인데 걔가 앞에서 뭘 먹는 걸 보고 그렇게 웃겼나 봐요. 그래서 동영상 보내준 거에서 제가 웃음소리를 따서 컬러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 저만 좋겠죠. 전화해간 얘 웃음소리 들릴 때마다 요새 주문 전화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고는 자꾸 줄어들고 이거 부정선거 자료 어떻게든 좀 생각나는 대로 좀 많이 알려볼까 싶어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으니까 아주 똥술 탑니다. 자, 뭐 객지건 얘기 그만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제가 전국의 조작값을 다 계산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뭐 몇 개 읍면동이 빠진 지역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개 읍면동에 한 개 사전 투표소는 한 개씩 있는 게 원칙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두세 군데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거 이제 전부 다시 계산을 해서 어쨌든 조작값 3에서 시작해서 12까지를 넣으니까 전국의 모든 읍면동이 다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작값이 그 크기가 커질수록 확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보면 이게 12까지 조작값 여기 뭐 음성이네요. 음성군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조작값이 12인데 이렇게 되면 대략 이제 조작이 됐을 확률이 조금씩 줄어서 85%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는. 근데 아무튼 하여간 전국의 데이터를 가공을 했고요. 취합된 데이터를 제가 어제 게시글을 올렸던 데를 수정해서 카페입니까? 뭐 블로그입니까? 거기에 가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박 변호사님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 또 관심 있는 지역의 조작값이 얼마인지 해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제가 어제 발표한 조작값이라는 걸 가지고 그게 조작값으로 했으면 과연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로부터 실제로 어떤 값이 있었겠냐. 예를 들어서 500 강원도 여기 지금 제가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 이제 관내 사전 선거를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505명이었거든요. 그럼 이 505명이었으면 이제 이건 선관위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이 505라는 수치에 담겨 있는 실제 선거에 참여한 사람 수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지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 과정은 저도 오늘 뭐 오만 함수를 다 써가지고 해봤는데 결국 그냥 라운드 함수에 있는 걸 저도 모르고 하여간 그렇게 헤맸어요. 그거보다 제가 앞에 먼저 해야 될 얘기를 살짝 건너뛰었네요. 그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제 조작값이라는 걸 제가 이제 증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가당키는 한 소리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옛날에 수작업으로 할 때라고 하면 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우물정자로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도 있고 해서 아주 규칙을 정한다고 해도 그대로 하는 경우 따라하는 경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중간에 오류가 한두 개라도 나면 이 증명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 기계라서 전산 처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증명하는 과정,
값을 역산내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작값 3이 적용되는데 시작은 2에서 시작해라.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고 두 명이 들어갈 때 두 명째 빼고 3, 4, 5 세 명이 들어가고 나면 6을 빼고 7, 8, 9 들어가면 10을 빼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뽑아낸 24개 숫자, 뽑아낸 게 아니죠. 선관위로부터 받은 그 24개 숫자가 전부 여기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없다고 얘기하는데 없는 수 하나라도 튀어나오면은 조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증명을 못하는 거고, 그게 전부 여기 있을 수 있는 숫자에만 해당된다 그러면 확률이 뭐 99.9다 이렇게 이제 그 조작 결과값을 발표했는데요. 기계로 하면 얼마나 단순한지 아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369 게임 하잖아요. 369 게임은 뭐 어느 단위에든 3자가 들어가는 건 안 하면 되는 게임이고, 뭐 오래 하는 사람들은 꽤 하고 뭐 변칙도 나오고 하던데, 그냥 그거보다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뭐 3배수 게임이랄까? 아니면 3박자 게임이라고 할까? 하여간 3개 건너 하나씩 외치면 안 된다고 하면 1, 2 박수치고 4, 5 박수치고 7, 8 박수치고, 그러니까 3의 배수만큼 비는 상황을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기계는 엄청 쉽죠. 사람 보세요. 제가 그 박수 게임이 아니고 이걸로 해볼게요. 조작수가 3이고 시작값이 2다. 그러면 2에서 시작해서 3개 지날 때마다 하나씩 건너뛰어라. 예?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지금 단순히 한번 해볼게요. 1, 3, 4, 5 여기까지 해놓고 여기서부터 수식을 위에 4칸째에다가 4를 더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그냥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2 빠지고 6 빠지고 10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크니까 숫자가 없어요. 65,533까지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기계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손으로 쓰든 말로 하든 할 것 같으면 아까 게임을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뭐 한 1000단위만 넘어가도 버벅거리지 않겠어요? 틀리고. 예? 37,581, 37,582, 38,000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혀가 꼬여가지고 반드시 실수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기계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로 들려는 이 강원도 한반도면의 경우에 여기에 나온 숫자는 반드시 이 숫자 중에 하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여기에 제가 나와야 될 숫자만 이렇게 요거는 실제로 들어간 사람 수, 거기에 하나씩 부풀려지거나 빼질 때마다 실제 나타날 수 있는 수, 그것만 이제 보면 여기 아까 여기서 요 숫자 시간대별로 쭉 이제 집계되어 있는 그 숫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거예요. 이 24개 숫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일일이 다 대조를 한 거예요. 보세요. 25일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19명이 들어갔는데 25명 25번 1년 번호가 부여되고 39번을 이제 이게 7시 8시죠. 8시에 들어간 사람이 39번 표를 받을 때 그 사람은 실제로는 29번째 들어간 사람이고, 또 9시가 돼서 9시에는 이제 아침부터 해서 67번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받은 숫자는 받은 숫자는 67번이지만 실제로는 50번째 들어간 사람이고,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쫙 계산해 보면 전부 여기 해당되는 수예요. 제가 이제 요 결과값이라고 해서 표시해 놓은 거는 이게 과연 여기에 다 있는지 뭐 카운트 if 함수를 해서 있으면 그 개수를 적으라 그렇게 그 함수를 해서 다 1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케이, 이거 조작일 확률이 99.9
9%야. 근데 여기 중에 하나라도 튀어나오면 저는 증명 못해. 뭐 조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약간 내가 내 로직으로는 증명을 못해. 이런 이제 결론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면 이렇게 이 짓을 매일 계속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뒤지다 보니까 뭐 인트 함수니 뭐 트렁크 함수니 뭐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에 다 해봤는데 결국 라운드 함수더라고요. 자, 여기 라운드 함수를 넣어놨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조작수가 3이지 않습니까? 그죠? 3이 갈 때마다 하나씩 늘어났으니까 그거를 역으로 이제 늘어날 때는 3분의 4 속도로 늘어났지만 이제 그 원래 있던 숫자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3분의 아니죠. 아까 조금 전에 3분의 4. 3분의 4 속도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원래 숫자를 추정하려고 그러면 4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이 숫자 더하기 1 한 값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3에다가 4를 나눈다. 그래서 이 숫자에 곱하기 3 나누기 4 그 수식일 때 이제 라운드 함수는 콤마 뒤에 붙는 게 소수점 0번째 자리까지 반올림해라. 그러니까 자연수로 반올림하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그러면 밑으로 쭉 카피를 해볼게요. 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다시 정확하게 맞으면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일일이 135번 받은 사람은 101번째 들어온 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야. 135번째 들어온 사람은 135번 표를 받은 사람은 131번째 들어온 사람.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냥 라운드 함수를 써서 계산하면 아주 심플하게 요 조작이 되기 전의 값, 그러니까 실제 몇 사람이 들어갔는지를 역산해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 자,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는 이 숫자인데 실제로 들어간 사람은 이 숫자야. 그러면 이 수에서 이 수를 빼면 조작 값이 아니고 실제로 부풀려진 수. 그죠?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반도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2일차 18시에 그 이제 투표가 끝난 상태에서 집계된 게 505명이면 그 이제 한반도면의 유권자 중에 사전 선거를 한 사람은 실제로는 379명인데 얘들이 계수한 수로는 중간에 빠져나간 수, 훔쳐간 수가 있기 때문에 505가 돼 있다. 그러면 505에서 실제 들어갔을 사람 숫자를 빼면 이 강원도 한반도 면에서는 126개의 유령 선거인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무리가 있습니까? 이제 이것만 이 차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아무튼 이 라운드 함수를 써서 여기 선관위에서 발표한 수치로부터 이제 원래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내용만 이제 숙지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아직 관 외에는 막 무슨 마이너스도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골치 아픈데요. 그거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지금 있는 데이터 가지고는 도저히 뭔가를 증명할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고작 이제 한다는 게 심지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와서 막 선거인 수를 넘어갈 정도로 조작된 거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러면 관내 선거도 그냥 관내와 같은 요 메커니즘으로 조작됐겠거니 라고 가정해서 뭐 그거는 이제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상황인 거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관외 사전수, 발표된 관외 사전수에서, 관내 사전수에서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수를 뽑아낼 수가 있고, 거기서 부풀려진 사람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동별로 쫙 그냥 그 부풀려진 수만큼만 빼도, 이제 저 공 박사님 얘기하시는 게 이 부풀려진 수는 다 민주당으로 갔다고 방송을 늘 하시잖아요. 뭐 그 논리에 적용을 해서 이 부풀려진 수만큼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갔다면 각 동별로 부풀려진 수를 합산을 해서 그 지역구에 해당되는 그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걸 계산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 거는 그겁니다. 여기 제가 어제 계산한 게 각 읍면동별 이 투표자 수 누계 이거를 조작값 시작값 해서 여기 조작값을 구해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매칭 시켜가지고 제가 그 선거인 수 대비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표에다가 조작값을 넣고 시작값을 넣고, 이게 제가 데이터를 막 정식 행정명칭을 썼더라면은 딱 매칭이 되는데, 이런 데는 뭐 하남 그러면 하남시 빠지고,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거 매칭 시키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튼 요 각 동에 해당되는 조작값을 다 매칭시켜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걸 제가 다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3,551개 읍면동의 조작값을 일단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집어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개표 결과가 있고, 이거 좀 더 키워도 되려나? 개표 결과 선거인 수에는 관내하고 당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별로는. 그리고 확정 명부상 선거인 수는 관내, 관외, 당일이 다 들어가 있는 숫자니까 당연히 얘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신장동이나 지금 여기만 해도 종로 창신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커요. 확정 명부보다 개표 결과에 나온 숫자가 더 많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저는 아직도 이거는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는 뭐 푹 집어넣나 어쨌나 고민 중인데, 그거는 일단 뒤로 미루고,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표 결과 선거인 수에서, 아니죠, 개표 결과 선거인 수가 아니고 어디 갔나, 관내가 있는데, 관내, 이게 이제 청운 효자동에 가서 보면 관내 선거인 수가 따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서울 종로구 청운 효자동이죠. 관내 서전수 3,100. 그죠? 요 숫자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로구에는 이제 10명이 들어갈 때 한 표씩 더한 거라는 의미잖아요. 이 조작값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추정해내는데 사실 시작값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조작값이 10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명에서 라운드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뭐 함수를 이해하실 건 없고 3,100에 곱하기 10 나누기 11 한 숫자의 반올림을 소수점 없는 상태의 숫자 자연수로 반올림해라. 그 수식을 넣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라운드 함수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라운드 J2가 아니고 요 관내 선거인 수고요. 이거 선거에서 발표한, 그리고 B1이 아니고 조작값 마시고 다시 H2의 값을 조작값 자, 이렇게 하면은 원래 제가 적어놨던 이 값으로 된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식이 요 3100에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11 한 숫자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소수점이 없이 반올림 해라는 거니까 그 결과가 이제 2818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소수점이 없는 거니까 그 당연히 그 딱 정수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연수로.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2100명, 여기 조작된 인원이 부풀려졌다 그러면 부풀리기 전에 관내 선거인 수가 2818명이다. 그러면 여기 청운 효자동에서 부풀려진 숫자가 282명이다. 그러면 종로구는 다시요. 종로구에서 관내에 그 합쳐진 관내로 부풀려진 선거인 수가 어디 갔나? 자동할게. 이거를 쭉 해보면 부풀려진 선거인 수가 3,790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후보별 득표수가 곽상원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하고 숫자만 갖다가 넣어보면 다시 KLMN 자 득표차가 얼마죠? 5,961명이에요. 5,961표예요. 그러면 지금 표차가 5,961표가 나는데 이 3,000 죄송합니다. 관내 사전에서만 우리가 증명해낸 값으로 부풀려진 값을 계산해 보니까 3,790명이야. 여전히 2,171표 차로 지는 결과가 나와요. 근데 관외에는 이런 막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이게 아주 이상한 수치지만 뭐 어쨌든 마이너스가 안 나온 이제 정상적인 수에서만 예를 들어서 관 외에서도 관내랑 똑같은 조작값, 시작값으로 해서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정도로 훨씬 더 많이 조작이 이루어진 데가 관외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양보해서 그래, 관외에서도 관내랑 비슷한 정도의 조작이 있었으려니 하고 가정을 해서 이제 관외 숫자에도 똑같이 한번 그 계산식을 넣어서 이제 선관위에서 발표한 게 710명이니까 거기서 아까 계산한 그 라운드 함수를 써서 조작 전 숫자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나온 거는 이거는 뭐 아무리 지금 이거를 설명할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동별 관외 사전 선거인 수를 저한테 보내주신다 그러면 꼼짝없이 이제 그걸 증명할 수가 있을 텐데 선관위에서 당연히 없다고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혹시 자료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엑셀 파일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이제 확실하게 진짜 90% 이상의 확률로 제가
뭐 많은 경우는 99.9%도 있으니까 그렇게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마이너스인 지역은 빼고 그냥 관외에서 조작 전, 그러니까 조작 후에는 결과는 710이지만 이게 요런 10이라는 조작값으로 조작됐다면 조작되지 않았을 원래 숫자는 이만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생각한 대로 부풀려진 수, 네? 부풀려진 수가 관내는 합치면 관내 합치면 여기는 안타깝게도 그래도 뒤집지는 못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486이 어떤지 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만 찾아내면 살짝 좀 뒤집을 만한도 한데 안타깝습니다. 자, 종로를 그래 살펴봤고요. 문제가 지금 이 문제의 발단이 된 하남시를 한번 볼까요? 하남시, 이게 저는 이제 로데이터가 동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실은 지역구 선거구별로 뭘 집계를 할 생각은 못했어요. 여기 칼럼에다가 여기 하나를 넣어서 이게 선거구명을 넣었으면은 좀 더 설명하기가 쉬울 텐데, 아무튼 여기 지금 보시죠. 경기도 하남시 갑 하남시. 그러면 제가 미리 이제 그 노란색을 표시해 놓은 하지 않은 지역 천연동, 신장 1, 2동, 덕풍 1, 2동, 감북동, 충북동, 초이동, 위례동, 감일동. 네? 요 표시하지 않은 지역, 네? 노란색 표시가 안 된 지역만 하남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표 차이가 추미애 후보가 뭐 51,000 이렇고, 그래서 이걸 카피에다가 이 자리에다 넣고요. 자, 부풀려진 관내 선거인 수가 요거잖아요.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노란색 빼고 합계를 해보면 4,380표가 부풀려졌다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조작값이 뭐 전부 지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동별로 제가 조작값이 몇 프로 증명된다고 하는 거는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뭐 6, 7, 5 같은 경우는 거의 98% 나올 테고 10 가면은 한 90은 조금 안 되는데 89 정도, 89.5 그 정도 확률로 이게 조작값이 10이라는 조작값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걸 관내 사전에서만 부풀려진 수만 해도 4,380표예요. 근데 여기 추미애 후보랑 이용 후보랑 표차가 1,199표니까 관외를 뭐 마이너스 712, 171 이거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 조작값에 대한 의미만 진짜 90%, 99%가 부여돼서 증명해 간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숫자만으로도 3,181표를 추미애 후보가 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논리 전개한 게 큰 문제가 있나요? 지금 보면 그 제 댓글에도 자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올려서 저도 헷갈리는, 이걸 어떻게 좀 깨부숴야 되나 고민 중인데, 그 1동에서 2동 가서 1동 사는 사람이 2동 가서 투표했는데 왜 2동에 집계가 되냐고요. 그걸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짓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포기를 했죠. 근데 이게 조작값 가지고 들이대고 가잖아요. 여기서 제가 그 각 동별로 시간마다 나온 숫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1동의 사람이 2동에 가서 투표를 했건 2동의 사람이 1동에 가서 투표했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들이 집계해서 발표한 이 관내 사전선거인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이게 주소지냐 투표한 장소냐 그거 가지고 지금 계속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얘기는 저는 당연히 주소지에 기표란다. 개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설사 예? 선관위에서 해명한 대로 옛날에 진동맨 해명한 대로 주소지가 아니고 투표한 장소에 집계가 된다 치더라도 이 제가 얘기하는 선거 조작 메커니즘에 따르면 누가 됐든 하여간 요 로직에 따라서 예? 하남시 천연동 같은 경우는 10명에 1명 예? 어디야 작은 데가 초이동 같으면은 6명이 들어갈 때 1명 이런 식으로 표를 빼돌리게 해서 뭔가 작업이 들어갔다. 이거를 제가 최소 90% 이상으로 지금 증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장에 들어와가지고 일련 번호를 부여받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든지 간에 그게 주소지든 투표 장소든 상관없이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요 조작값에 따라서 하나씩이 더해졌다는 논리에는 영향을 안 미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조작값으로 뭘 증명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는 제발 그 주소지냐 투표지냐를 가지고는 더 이상 논란이 없기를 바라요. 지금 보니까 박 변호사님이 그 소장 쓴다고 하면서 방송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였더라? 상계십동인가? 상계십동에 그 CCTV로 하루 종일 촬영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촬영해서 헤아린 숫자보다 최종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볼까요? 아이고야. 상계 10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선거 있어 어디서 그렇지? 그 CCTV로 찍힌 사람은 예를 들어 4천 한 3,400명인데 얘들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4,540이라고 이제 해서 그 CCTV가 그 이제 선관위에 이런데 어떠네 하고 문의를 하니까 어제 제가 왜 방송 초두에 그걸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사인이 찍은 건 불법 촬영물이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하겠다, 답변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거는 얘들이 이제 양당 간에 하나를 해명을 하더라도 지발등 찍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얘들 말대로 상계 10동 사전투표소에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이 1동에 사는 사람이든 2동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쫙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는 사람 수주를 셌는데 4,500명은 아니고 훨씬 적은 숫자가 들어왔는데 발표된 거 보니까 4,540명이야. 그러면 꼼짝없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표를 부풀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8이라 그러면은 이게 부풀리기 전 숫자는 504명이니까 실제로는 4,036명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아마 4,540번이 찍혀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500명이 뭐냐? 그거 물으면 이걸 표를 이렇게 부풀렸다가는 대답을 못 할 거니까 아마 쟤들이 CCTV 자체를 그나마 반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반박을 할 거 아니에요. 절대 표는 안 부풀려졌을 거니까. 표 부풀렸다고 하면은 진짜 선관위 폭파되는 거니까요. 그걸로 설명을 못 하니까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쟤들이 고민하다가 내놓는 답이 주소지에서 집계가 된다. 이따고 소리를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상계 10동에 있는 분이 상계 9동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수는 주소지니까 상계 10동에 집계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 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전에 지네가 공식적으로 진동면 설명할 때 했던 예? 투표 장소에서 집계가 된다고 했던 얘기를 지들이 뒤집게 되는 거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소지에 집계된다는 거를 실토하든지 아니면 이 조작값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인정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인정해야 되니까 해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놈들이 이 방송을 보면 죽어라고 그거 CCTV 촬영된 거는 절대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인정하는 순간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에 뭐 결판이 나야 되니까. 자, 제가 이제 지금 구구절절히 콩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 숫자를 저는 이번에는 하여간 득표 데이터나 가급적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요까지 왔어요.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작값만 증명이 되면 이 조작 메커니즘만 증명이 돼서 요만큼이 부풀려졌다고 증명이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지금 다시 뭐 전국의 그 득표 데이터, 개표 데이터를 다시 가공을 취합을 해서 누가 이렇게 하면 이겼니 졌니 모르겠어요. 동별 관외 숫자가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쫙 뿌려진 이 데이터가 저한테 입수가 된다 그러면 관외까지를 조작값을 증명해내고 나면 그걸 이제 역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서 이제 추정치가 아니고 이 관외도 추정치가 아니고 딱 조작값을 따로 적용된 그 조작값으로 해서 이 추정을 해서 역산을 해서 실제로 관내랑 관외에 얼마가 부풀려졌는지를 진짜 99%로 제가 증명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밤새서라도 그 득표 데이터를 제가 비교해 볼 텐데 지금은 저는 사실 그건 하기 싫거든요. 누가 이겼네 졌네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선관위에서 지금 선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걸 바꾸자고 하는 얘기인 거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에 대한 거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하다면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요 로직으로 요 논리로 해서 관내에 조작된 값만으로 뒤집어질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그 계산 과정을 쭉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데이터를 보고 엑셀 조금만 하시면 뭐 필터링 기능 이용하고 하는 거는 가능해요. 필터가 가능해요. 저야 지금 제가 매크로 간단하게 쓰는 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툭툭 치면은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뭐 서울 상계동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멸로 할 게 아니고 모두 그렇게 해서 종로가 아니고 중구를 찾고 싶다. 예? 이렇게 찾아보면은 서울 중구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 싫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해놓고 보고 싶다 그러면 필터 그냥 없애고 예? 쭉 내려서 중구 여기 있네. 예? 쭉 내려서 동대문 여기 있네. 그러고 찾아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 숫자까지를 넣어놨으니까 굳이 계산 따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려면 하겠지만 아니면 그냥 여기 숫자를 가지고 한번 쭉 더해보시면 돼요. 이게 갑을로 나눠진 경우에는 갑에 해당되는 동, 을에 해당되는 동만 집계해보면 따로 집계해야 된다는 건 좀 불편을 드렸는데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이나 영상에는 댓글로밖에 못 다나요? 아무튼 뭐 영상에 댓글이 됐거나 아니면 해서 카페 요 데이터를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뭐 이게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다 답변해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계산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만 하면 40분이네. 30분, 40분이네요. 근데 오늘 이 데이터를 어제 이제 조작감 제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 허병기 교수님이라고 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분한테 어제 톡으로 보내드리고 오늘 전화를 드렸는데 어디 제주도에 그 뭐 학회인가 가 계신가 봐요.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지역구를 가정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한 70여 군데였나? 그렇게 증명을 했었는데 그 데이터를 꽤 관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안 그래도 로 데이터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려던 참에 제가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제 방송 좋다는데요? 중언부언 하는 것 같아도 보면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서 좀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차분히 보시기에는 괜찮으셨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시간을 줄이거나 뭘 아주 다듬거나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제 거의 끝까지 왔으니까요. 뭐 다른 방송에서 저를 유튜버라고 소개하는 거 보면 좀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유튜버도 아니고 요 선거가 이제 요 문제가 선거법이 바뀌든 선관위가 폭파되든 뭐 다시 선거를 치르든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깔끔하게 이거 유튜브 접을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는 동안에는 제 얘기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